KBS 한민족 방송을 사랑해주시는 동포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보고 싶은 얼굴, 그리운 목소리, 이소연입니다. 오랜 액자를 떼어낼 때 보게 되는 그 때묻지 않은 하얀 벽지 자국처럼 살다 보니까요, 첫 마음을 다시 돌아볼 때가 있습니다. 자, 오늘 9월의 첫날입니다. 오늘이 꼭 그런 날인 것 같아요. 아직은 덥긴 하지만 그래도 가을이 시작이 되고 있고요. 올해 남은 중요한 3분의 1이 시작되는 오늘, 다시 하얀 그 액자가 떼어내고 나서 보여지는 자국처럼, 새해 첫 기운처럼 오늘을 시작해 봅니다. 조그맣게 남은 하얀 자국처럼 이제 남은 그 첫 마음이 고맙다라고 느껴지기도 하네요. 새로운 마음으로 새롭게 시작해보는 9월의 첫날입니다. 오늘 첫 곡 윤종신입니다. 9월. 흘린 여름이 아직 가시지 않은 것 같은데 9월이 왔어. 새 학기가 시작되면서 하나둘 떠오르는 가을의 이야기 속에 우리 옷은 점점 짙어져 가고 우리 사랑도 짙어가고 무언가 약속받고 싶다 손 놓기 싫었다. 동포 여러분의 편지 사연으로 함께하는 시간 행복우체통입니다. 화요일에 행복우체통 홍익대학교 글로벌 경영학과 전춘화 교수와 함께하는 날입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셨습니까? 계약하셨죠? 네. 오늘. 네. 이제 9월부터 개학을 신학기를 맞이하게 되어서 네. 많이 설레입니다. 네. 그래도 학생들하고 이제 온라인으로밖에 만나지 못하시니까. 예, 그게 좀 안타까운 게 네. 아직까지는 저희들 한 학기 동안 다른 학교도 비슷하겠지만 지금 이제 코로나19 이 상황 때문에 전체적으로 온라인으로 수업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네. 그래도 이제 화상캠을 켜고 이제 첫 학기보다는 학생들에 대해서 조금 이제 익숙해서 그런지 네, 화상으로도 좀 학생들 표정을 보려고 노력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저 선생님께서 직접 교단에 서서 강의를 하실 때하고는 조금 분위기가 다르잖아요. 너무 다르죠. 네. 왜냐하면 저희들 상반신밖에 못 보니까 그쵸. 이게 원래 사람이 제스처라는 거는 그 사람이 걸음, 그다음 이 사람이 동작, 이 사람이 표정, 꼭 얼굴에만 나오는 표정 아니라 몸으로도 볼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은 저희들 보지 못하니까 많이 아쉽습니다. 네. 그래도 반가우시죠? 너무 반갑죠. 학생들 보는 거 아마 학생들도 비슷하겠지만 긴 그 방학을 지나고 나면 항상 첫 달은 막 설레임, 그리고 그래요. 어떤 친구들 만날까, 어떤 교수님을 만날까, 네. 저희도 마찬가지로 어떤 학생들이 들어올까. 네, 그런 생각 때문에 정말 재밌습니다. 네. 그리고 1학기 동안 좀 공부가 소홀했었는데 새 학기 또 2학기 시작하니까 진짜 잘할 거야. 막 이런 마음 갖게 되더라고요. 그렇죠. 학교 다니면서 생각해 보니까. 1학기 때는 물론 이제 항상 저희를 지나가면 더 네. 잘하는 방법을 터득하는 것처럼 네. 2학기 때는 이제 이 시스템도 좀 익숙하고 내가 더 잘하는 방법도 터득했기 때문에 이때 학생들 엄청난 계획을 짜는 거죠. 그렇죠. 네. 아마 모든 분들이 9월의 첫날을 시작하시는 마음이 그러리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프로그램 시작하면서 그 오래된 액자나 달력 같은 거 이렇게 떼내면 거기 하얗게 그만한 자국이 있잖아요. 네, 맞아요. 그거 보면은 아직도 요만큼의 깨끗함이 남아있네. 여기다 뭘 좀 더 담아볼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맞습니다. 일단 그 떼내기 전까지는 네. 다 비슷해 보이는데, 몰랐죠. 예, 모르죠. 근데 떼내고 나니까 이 부분이 채워가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면 또 막 설계하게 되고 뭘 넣을까 고민하게 되고. 네. 근데 중국은 9월에
그 학년을 시작하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9월에 한국과 다른 거는 한국은 3월에 첫 학기잖아요. 네. 중국은 7월에 첫 학기입니다. 그래서 아마 학생들이 7월에. 예, 네네. 학생들도 그렇고 선생님들도 그렇고 더 설레이지 않을까. 저희는 이제 1학기 지나고 2학기에 신입생보다는 좀 이제 이미 다닌 학생들이 다닌다면 9월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처음으로 학년이 올라가서 그렇죠. 이제 완전 친구들도 다르고 네. 뭐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올라갔다, 고등학교 대학교 올라갔다 하면 더 다르게 되는 거죠. 네, 그런데 반면에 또 온라인상 수업하고 있다 보니까 네. 그 학교의 캠퍼스에 가서 하는 그 즐거움이 네. 좀 부족해서 이게 아쉽지 않을까. 네, 새롭게 뭐 중학생이 되거나 고등학교, 대학교에 새롭게 가는 학생들은 왠지 그 캠퍼스의 기운을 느껴보고 싶잖아요. 그렇죠. 캠퍼스의 기운, 선배들 기운. 네. 그런데 저희들 지금 상황에서는 선배들 기운을 보기는 사실 눈으로 보기는 좀 쉽지 않고 뭔가 영상으로 찾아보거나 이래야 되지 않을까. 그런 부분이 좀 많이 아쉽습니다. 네, 그래도 아직 9월, 10월, 11월, 12월 그렇죠. 이렇게 넉 달이나 남았잖아요. 네. 넉 달이라는 시간이 3분의 1이나. 네. 긴 시간이고 또 올해 시작할 때 많은 계획을 네. 하지 못한 계획을 이때 몰아치기 해서 어느 정도 좀 완성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가지고 있고요. 네. 자, 이렇게 새 학기 또 중국 지역에서는 이제 새 학년을 시작하는 학생들에게 교수님은 어떤 말씀을 좀 해주고 싶으세요? 저는 그 상황에 맞게 저희들 이제 다양한 이제 어려움도 있고 뭐 네. 다양한 설렘도 있는데 자기 그 현실의 상황에 맞게 최선을 다해서 즐겁게 보내자. 즐겁게. 네. 네. 공부도 즐겁게. 네. 뭐 생활도 즐겁게. 그리고 저희들 지금 컴퓨터에서 친구를 사귀는 것도 즐겁게. 이렇게 대안을 찾아서 즐겁게 나머지 3분의 1 시간을 보내면 어떨까 하는 생각 듭니다. 네. 피할 수 없으면 즐겨라. 맞습니다. 라고 했으니까. 네. 이제 행복의 채통 열어보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사연이 조금 으시시합니다. 네. 어떤 사연인지 궁금하시죠? 대한민국 서울시 광진구의 허경수 씨가 보내오신 고양이라는 사연인데요. 제가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내가 천진에 있을 때 일이다. 비가 내리던 어느 날 저녁, 나의 친구가 노란 고양이를 안고 우리 숙사에 들어왔다. 순간 나는 가슴이 쩌르르해짐을 느꼈다. 그는 3번째로 고양이를 안고 들어왔던 것이다. 며칠 전에 그가 고양이를 안고 들어왔을 때 친구 몰래 고양이를 슬며시 밖으로 쫓아버렸다. 그런데 그는 이튿날 또 노란 고양이를 안고 숙사에 들어왔다. 그런데 비 내리던 그날 밤에 친구는 또 그 노란 고양이를 안고 숙사에 들어온 것이다. 비에 촉촉히 젖은 고양이를 보니까 측은한 생각이 들었다. 배고파 하겠는데 먹을 걸 좀 주오. 나는 마음씨 좋은 친구 앞에서 그만 누그러들고 말았다. 친구는 고양이의 잔등을 살살 어루만지며 빙그레 미소를 지었다. 고양이는 친구의 품에 안겨서 졸고 있었다. 그리고 사흘 후, 그날도 비가 질척질척 내렸다. 친구는 무슨 생각을 굴리더니 갑자기 이렇게 말했다. 날씨도 쓸쓸한데 고양이나 잡아먹을까? 아니 그게 무슨 소리요? 썰썰하면 돼지고기나 서너 근 사서 먹지. 고양이를 왜서 잡으려고 하는 거요? 그까짓 짐승을 잡아먹는 게 뭐 그리 대단해서. 아이 먹을 것도 많은데 하필이면 고양이를 잡자고 그러. 당신은 마음이 약하구만. 그리 마음이 약해서 무슨 일을 하겠소? 원래 고양이를 싫어했던 나였지만 친구가 3번이나 고양이를 안고 오니까 나는 그만 감동받은 것이었다. 그런데 그런 부처님이 갑자기 백정으로 탈바꿈을 하다니. 야옹, 야옹. 고양이는 마치 친구의 검은 심보를 알아차린 듯 나의 바지가랭이에 살살 기어들면서 갸냘프게 울었다. 찰나에 나는 가슴이 찡해지면서 처음으로 고양이의 잔등을 살살 만졌다. 부드러운 감각이 나의 손바닥을 통해서 폐부까지 포근히 스며들었다. 친구는 주방에서 칼을 썩썩 갈고 있었다.
야옹, 야옹. 고양이는 또 애처롭게 울어댔다. 나에게 구원을 바라듯이. 노란 눈동자에서 애절한 빛이 흘러나왔다. 나는 고양이를 안고서 슬그머니 밖으로 나갔다. 가슴을 갉아내는 듯한 칼을 가는 소리를 뒤로 남기면서. 진짜 으스스하네요. 그러니까요. 이게 한여름밤에 무슨 전설의 고향을 듣는 듯한 예, 맞아요. 네,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칼 가는 소리까지. 세상에. 그러니까요. 네. 고양이 혹시 좋아하세요? 저는 제가 키우기 전까지는 고양이를 좋아하기보다 좀 무서워했습니다. 그 네. 눈동자를 바라보면 네네네. 따라드는 것 같고 그렇죠. 저녁에 고양이가 또 가끔 이 애기 우는 소리를 나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좀 트라우마가 있어 굉장히 무서워했는데 지금 제가 키우니까 너무 사랑합니다. 그러다 보니 이 내내 이 네네네. 편지를 듣는 동안 그렇죠. 막 소름이 돋고 말도 안 돼. 네, 그러니까 어떻게 고양이를 잡아먹을 생각을 하고 있죠. 네, 근데 혹시 중국에서 이렇게 고양이를 식용으로도 하긴 하나요? 어떻습니까? 저는 눈으로 본 적이 없는데 네. 이 중국은 워낙 크고 또 이제 남방 지역이나 이런 곳에는 그 사실 또 그런 말도 있잖아요. 중국은 다리가 밥상 다리를 빼고는 다 먹을 수 있다. 뭐 네. 이런 속담이 있듯이 네네. 어떤 지역은 고양이 고기를 먹는 지역이 있습니다. 근데 보편적이지는 않습니다. 네. 가끔 저는 이야기를 듣기로 고양이 고기를 먹으면 뭐 관절이나 뭐 이런 데 좋다. 예, 약재처럼 네네. 생각을 하는 거죠. 아마 그렇죠. 미신일 수도 있고 또 정말 그 지역의 한계 풍습일 수도 있는데 보편적이지 않지만 예, 먹는 지역이 있긴 있습니다. 네. 쥐고기도 먹는 지역이 있다고 저는 들었는데 눈으로는 일단 못 봤습니다. 예. 예전에 고양이를 집에서 키우는 거는 보통 쥐를 잡기 위한 수단이었지 그렇죠. 않습니까? 네. 이렇게 뭐 애견 이런 차원하고는 조금 달랐던 것 예, 같아요. 맞아요. 어떻게 보면 집을 지키는 저희들이 이제 어렸을 때도 사실 도시에 살면서도 불구하고 헛간에 쥐들이 많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고양이가 있으면 그 지역에는 그 집안에는 쥐가 잘 안 보이지 않아요. 그리고 가끔은 고양이가 쥐를 무는 것도 볼 때가 네네네, 있습니다. 볼 때가 있습니다. 예. 요즘은 고양이가 쥐를 물고 다니는 거 저는 정말 한 번도 본 적. 거의 예. 보는 일이 없고 그렇죠. 글쎄요. 이제 아파트 지역 같은 데서는 거의 쥐도 맞아요. 잘 안 보이죠. 네, 쥐도 이제 보이기도 힘들지만 네. 요즘 고양이들이 워낙 사람들이 애완 고양이로 많이 키우다 보니까 사료를 먹는 걸 익숙해 돼서 그렇죠. 아마 쥐를 보면 도망치는 경우가 있지 않을까 하고 생각합니다. 네. 동포들은 어떻습니까? 대부분 애완으로 뭐 개나 고양이 키우시는 분들 꽤 많으시죠? 네, 한국과 똑같습니다. 지금은 그 동포분들에서 별도로 뭐 이렇게 그 다른 애완견보다 개를 강아지를 키우는 게 제일 많고요. 또 요즘은 특별히 이제 동포 중에서도 유학생들 네네. 네, 유학생들이 거의 다 고양이를 키웁니다. 제가 여쭤봤어요. 왜 고양이를 키우냐 이랬더니 네. 강아지보다 고양이가 굉장히 얌전합니다. 강아지는 그렇군요. 놀아줘야 되거든요. 네네. 근데 고양이 같은 경우에는 차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인이 옆에 있어도 아까 이 편지에서도 안겨서 슬며시 안겨서 졸려 있다고 하잖아요. 네. 고양이가 좀 잠자는 습관이 많아서 뭐 저녁에 좀 야행성이 있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사람이 이제 편안함을 줄 수 있는 그리고 또 고양이 굉장히 깨끗합니다. 자기 관리를 잘 하잖아요. 네. 강아지는 자주 씻겨줘야 되고 그렇죠. 뭐 해야 되는데 고양이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없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고양이를 많이 키웁니다. 아, 네. 그래서 이제 애완견보다는 고양이를 키우시는 분들이 훨씬 많은 거군요. 손이 덜 가거든요. 손이 덜 가니까. 예, 그리고 저도 이제 강아지 카페랑 고양이 카페를 이제 둘 다 가는 걸 좀 뭐 엄청 즐기진 않지만 가끔 가는데 강아지 카페 갔다 오면 근데 강아지 같이 열심히 놀아줘야 됩니다. 그런데 고양이 카페 네. 가면 숨소리마저 차분해지고 조용하거든요. 음악 자체가. 고양이들 날뛰는 모습 보기가 힘들어요. 그렇군요. 그래서 힐링 받으려는 고양이 카페 가고 그다음 강아지 다양한 강아지 종류를 보려고 열심히 놀려고는 강아지 카페 가는. 그래서 아마 고양이를 많이 즐겨 키우지 않을까 네. 생각합니다. 뭐 강아지를 키우시거나 고양이를 키우시거나 사실 같이 집에서 생활하다 보면 가족이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리고 왠지 고양이는 뭔가 영물처럼 이렇게 물끄러미 보는데
무슨 대화를 하는 것 같고 아하. 강아지는 막 꼬리 흔들고 막 소리 그렇죠. 짓고 애교 떨고 이러죠. 네, 막 뒤집어서 막 예. 애교를 떨고 그러는데. 맞습니다. 저는 강아지는 키워봤는데 아직 고양이는 키워보지 못했거든요. 고양이를 키워보시면 네, 선생님을 사랑할 겁니다. 아, 그냥 그렇군요. 있는 그대로 가만히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집에 들어가면 강아지는 막 앞에 뛰어나와서 막 네, 반기잖아요. 네. 고양이는 나와서 가만히 보고 있어요. 아. 어떤 나오지도 않고 들어오길 기다립니다. 그래서 집에 가면 고양이를 찾아다니죠, 이렇게. 아, 그렇군요. 네. 네. 아마 지금 방송 들으시는 분 중에는 그래도 강아지가 귀엽지라고 하시는 분도 계실 거고. 맞아요. 이렇게 얌전한 고양이 한번 키워보세요. 눈으로 대화를 한다니까요. 라는 분도 많으실 겁니다. 네. 네. 근데 오늘 허경수 씨가 보내오신 편지 사연 속에서는 막 좀 고양이를 잡아먹겠다고 하는 그런 얘기를 듣고 나니까 갑자기 에드가 알렌 포인가요? 검은 고양이라는 고양이 소설이 생각이 나서. 예, 고양이를 사실 잡기는 쉽지는 않을 겁니다. 저희는 그렇죠. 이제 고양이가 9개의 생명을 가지고 있다 하거든요. 죽어도 다시 살아난다. 뭐 이런 얘기가 있기 때문에 그 친구가 장난삼아 그러지 않았을까요? 글쎄요. 저는 편지를 읽는 내내 농담이었어 라고 맞습니다. 끝나기를 막 바라면서 소개를 해드렸는데 예. 결국은 허경수 씨가 고양이를 데리고 밖으로 나가셨군요. 아유. 네. 자, 그래서 아마 그 고양이 얘기하면은 이 노래 모르시는 분들이 없을 것 같아요. 박혜령이 불러줍니다. 검은 고양이 네로. 그대는 귀여운 나의 검은 고양이 새빨간 리본이 멋지게 어울려 그러나 어쩌다 돌아져 버리는 재밌게 뛰어서만 당해요 검은 고양이 네로 귀여운 나의 친구는 검은 고양이 네로 이랬다 저랬다 낭낭꾸러기 랄랄랄랄랄랄라 멋쟁이 그대가 차분히 걸어가면 무서운 고양이 뒤따라와요 달콤한 고임에 속아서 만나면 후회를 한다 해도 나는 몰라요 검은 고양이 동포 여러분의 따뜻한 사연으로 아름다운 추억을 만들어 드립니다. 보내실 곳은 대한민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공원로 13 KBS 한민족방송 보고 싶은 얼굴 그리운 목소리 담당자 앞이고요. 인터넷 주소도 알려드립니다. KBS 홈페이지 www.kbs.co.kr에 접속하신 다음 라디오, 한민족방송, 보고 싶은 얼굴 그리운 목소리를 순서대로 클릭하신 다음 청취자 참여 코너에 글을 남기시면 됩니다. 정다운 이야기와 아름다운 음악이 있는 보고 싶은 얼굴 그리운 목소리 동포 여러분과 늘 함께하겠습니다. 화요일의 행복우체통 홍익대학교 글로벌 경영학과 전춘화 교수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두 번째 사연 중국 길림성 안도현의 최혜령 학생이 보내왔습니다. 아빠의 변화라는 글인데요. 전춘화 교수님이 소개해드립니다. 어느 날 내가 숙제를 하고 있는데 아빠의 핸드폰이 울렸다. 엄마가 걸어온 전화였다. 일이 있어서 늦게 들어온다는 것이었다. 전화를 끈 아빠가 이렇게 원망하셨다. 아이고, 너네 엄마는 무슨 일이 그렇게도 많은지 모르겠다. 학교에서 교사직을 맡으신 엄마는 일이 좀 많은 편이다. 엄마가 늦게 돌아오실 때는 의례 아빠가 저녁을 해야 했다. 저녁이라야 가장 하기 쉬운 라면을 끓이는 것이다. 그래서 나는 몇 번이나 아빠 보고 이렇게 말했다. 아빠도 음식 만드는 걸 좀 배우세요. 우리 반 미진이 아빠는 채를 아주 맛있게 한대요.
남자가 주방에 들어가면 뭐 조국이 좋더냐? 음식은 여자가 만드는 거야. 아빠의 말에 나는 할 말이 없어서 입만 잔뜩 벌리고 말았다. 아빠는 이렇게 대남자주의여서 나도 엄마도 어쩔 수 없었다. 그래서 나는 늘 엄마가 늦게 돌아오는 날이 제일 싫었다. 오늘 저녁에 또 라면을 먹을 생각하니 기가 막혔다. 전화를 받은 아빠가 나가시더니 남새 주머니를 들고 들어와 주방에서 저녁을 하기 시작했다. 그런데 다른 때와는 달리 고소한 냄새가 내 코를 찔렀다. 살금살금 주방에 가보았더니 아빠는 앞치마까지 두르고 볶음채를 하는 것이었다. 일하는 솜씨가 서툴긴 해도 아주 열심히 그리고 정성을 넣어서 하시는 것임이 분명했다. 아버지의 변화를 보고 나니 나도 몰래 웃음이 피어올랐다. 한참 지난 후 아빠와 나는 밥상에 마주 앉았다. 그새 아빠는 3가지 채를 만드셨다. 감자볶음, 가지볶음, 시금치 무침. 비록 가지는 소금을 많이 넣었는지 좀 짜긴 했어도, 그리고 시금치 무침에는 간장을 넣지 않아서 맛이 없어도 나는 맛있게 먹었다. 내가 제일 싫어하는 라면보다 좋았으니 말이야. 식사가 끝나자 아빠는 또 정례로 하지 않던 설거지까지 하셨다. 아빠, 정말 변하셨네요. 우리 아빠 최고. 네 엄마가 하루 바쁘니까 수고도 많고 그러니까 했지. 앞으로 다시는 안 할 거다. 그러나 나는 이제부터 아빠가 주방에 들어가신 후 이전처럼 라면을 끓이는 것이 아니라 음식을 만드실 거라고 믿는다. 왜냐하면 엄마와 나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네. 진짜 아빠가 많이 변하셨네요. 그러니까요. 네. 대남자주의가 주방에 들어가는 걸 굉장히 싫어하잖아. 그렇죠. 여자가 해야 된다 이런데 네네네. 아이가 하는 말을 듣고 변화를 가졌다는 거는 정말 대단한 겁니다. 이게 3가지, 그것도 1가지 요리 아니고 3가지 요리를. 네. 중국 그 음식에 보면은 이 채를 쳐서 볶아 먹는 음식들이 참 많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중국은 이제 볶음이 주이기 때문에 네. 이 요리를 할 때 빨리 익혀야 되잖아, 불에. 그래서 네네네. 감자도 뭐 이렇게 쓸 때 뭐 채를 해서 이렇게 볶는 네. 경우가 굉장히 많죠. 네. 그리고 중국 저녁에 한 퇴근하고 이제 밥을 만드는 그 시기에 이제 아파트 단지에서 돌아다니면 네. 다 볶는 소리가 다 들립니다. 왜냐하면 기름이 있으니까 그렇죠. 보통 막 창문, 하면서, 네. 창문도 열고 네. 뭐 이렇게 그 환풍기도 열지만 볶음 소리가 보통 이제 많이 들리게. 그리고 네. 보통 이제 아빠들, 특별히 한족분들은 아빠들 요리를 잘하거든요. 그렇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혹시 전춘하 교수님 댁에서는? 저는 아직 부모님이 아빠가 대남자주의 부분도 있고 네. 주방 일을 정말 못합니다. 그런데 제 기억에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잠깐 저희 엄마가 한 2달 정도 다른 지역에 간 적이 있어요. 네. 정말 처음에는 라면을 한국식 라면 아니고 중국식 라면인데 네네. 그것만 먹다가 너무 질려서 저도 이런 적이 있거든요. 네. 그 아빠가 주방에 들어가 열심히 요리했는데 썼어요. 너무 써서 무슨 재료를 넣는지 모르겠는데 네, 너무 소금을 좀 너무 많이 넣으셨나 보다. 아무튼 요리가 새까맣게 나왔고 근데 그 모습이 감동돼서 네. 예, 그 기억이 나네요. 하긴 저희 집에도 비슷한 분이 한 분 계시거든요. 대남자주의로 거의 할 줄 아는 게 정말 라면 끓이는 거밖에 못해요. 저희는 네. 라면 끓이는 것도 저 잘 못 본 것 같습니다. 거의 이제 엄마가 다 하죠. 근데 요즘은 네. 조선족 분들도 많이 변해서 네. 예, 젊은 남자분들이 이제 요리도 잘하고 이렇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제가 중국에 여행을 가보고 이래도 대부분 보면 한족 분들이 진짜 요리 잘하시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남자분들이 특히. 그러니까 남자분들이 큰 요리할 때 우리가 그 셰프 보게 되면 한국도 마찬가지로 네, 남자분들이 남자분들이죠. 많잖아요. 네. 예, 그것처럼 그냥 그 남자분들이 손맛이 엄마 손맛이나 아빠 손맛이 좀 괜찮은 것 같습니다. 중국에서는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사실 주방에서 일을 하다 보면 그 이렇게 둥그런 그 뭐 후라이팬이라고 그러나요? 볶음하는 예, 팬 있잖아요. 맞습니다. 웍이라고 하는데 예. 그게 사실 무겁거든요. 맞습니다. 한국과 달리 한국은 굉장히 네. 가벼워요. 근데 저희는 철로 만들어지고 두껍거든요. 네. 그리고 불이 세기에 따라서 이게 계속 흔들어져야 되는데 그러니까. 여자 하기는 쉽지 않는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아마 남자들이 또 가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성충하게 열심히 하지 않을까. 네. 그래서 우리 중국 동포분들도 좀 많이 변화가 되고 있다 그래요. 네, 많이 변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은 여자들도 밖에서 일을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이 집도 마찬가지 엄마가 늦게 귀가하시잖아요. 네. 그래서 아마 남자들이 하게 되는 거죠. 네. 아무래도 남자고 여자고 밖에 나가서 활동하는 시간이 많아지다 보니까 집안일을 뭐 음식 만드는 것 뿐만이 아니라 뭐 맞습니다. 청소하는 거, 뭐 가사. 세탁기 돌려서 하는 거 뭐 이런 것도 잘하던데요. 네, 요즘은 아마 20대 분들 보면 집에서 여자가 집에서 가정주부만 한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똑같이 밖에서 나가서 일하게 되면 가사도 분담을 같이 하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을 하는 분들이 많아서 네. 아마 재밌게 우리보단 좀 재밌게 살지 않을까. 네. 그러다 보면 이제 육아도 함께 하게 되고 그렇죠. 점점 가정의 훨씬 중심이 온 가족으로 바뀐다라는 모습을 많이 보게 됩니다. 맞습니다. 바람직한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육아도 이전에는 여자들만 육아 휴직이 있었는데 지금 네. 남자들도 신청할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남자들도 가정에 대해서 어느 정도 책임을 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더 화목하게 그리고 여자분들이 사회에서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게 기본 바탕을 만들어주는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한 일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밖에 나와서 활동할 수 있는 게 훨씬 더 마음의 부담도 좀 맞습니다. 적어지고. 네. 네. 아유, 최혜령 학생이 아빠의 변화를 적어왔는데 아마 중국 곳곳에서 이런 변화가 생기지 않을까 하는 맞습니다. 생각도 듭니다. 네, 박서진이 불러주는 아빠 들으면서요. 홍익대 글로벌 경영학과 전춘하 교수님과는 또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난 달려간다 비바람을 맞으면서 가시밭길 걸어가도 나는 멈출 수가 없어 이 세상에 둘러없는 사랑하는 이를 위해 토끼 같은 자식 위해 슈퍼맨이 돼야 해 꿈 따윈 다 버렸다 청춘도 다 끝났다 서러움도 사치라고 아파도 아플 수 없어 사랑 찾아 행복 찾아 KBS 한민족 방송은 7천만 온결어의 꿈을 담습니다. 지구촌 곳곳으로 뻗어나간 한민족의 중심 채널 KBS 한민족 방송은 더 나은 미래를 위한 초석이 되고자 합니다. 여기는 대한민국 서울에서 보내드리는 KBS 한민족 방송입니다.